창밖으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굵지도 약하지도 않은, 마치 오래전부터 내리기로 약속되어 있던 것처럼 일정한 박자를 타며 유리창을 적셨다. 남의 작은 바닷가 마을의 5층 아파트. 3구 2호, 이도윤. 올해 63, 은퇴한 고등학교 국어교사. 오늘 하루 종일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말을 건 사람이 없었고 스스로 말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다. 오늘은 그의 아내 정혜진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었다. 오늘은 안 나가셨어요. 관리실 경비가 건넨 말에 그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우산도 없이 느릿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들어온 그는 젖은 셔츠를 벗고 아무도 없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의자, 식탁, 싱크대, 벽에 걸린 시계, 모든 게 그날 그대로다. 그는 안방 서랍장을 열었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송어울, 낡은 머리핀, 엽서 몇 장, 그리고 다소 오래된 갈색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도윤 씨에게 미리 써놓은 편지. 진한 붓펜으로 정성스레 눌러 쓴 한 줄 문구,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손에 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숨을 고르고 봉투를 열었다. 편지 속 글씨는 예진 특유의 단정한 글씨체였다. 내 사랑 도윤 씨에게 이 편지를 당신이 읽을 때쯤 난 이 세상에 없겠지요. 믿기지 않죠. 나도 그래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다시 당신 밥상에 김치 하나 더 올리고 싶었거든요. 그게 내 작은, 오래된 소원이었어요. 그는 편지를 읽다 말고 눈을 감았다. 마치 예진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리는 듯 했다. 당신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여전히 새벽마다 창문 열고 커피 마시죠. 감기 걸린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꼭 다 드세요. 제발. 그는 웃는 듯 말듯 고개를 떨궜다. 예진의 그 잔소리는 늘 귀찮은 듯 들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음악보다 따뜻하게 들렸다. 편지 말미엔 짧은 문장이 있었다. 나 없어도 당신은 살아가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사랑해도 돼요. 진심이에요. 도윤은 편지를 손에 꼭 쥔 채 거실 한가운데 앉았다. 늦은 밤, 아무런 소리도 없이 창밖엔 빗소리만이 들려왔다. 소파 옆 오래된 액자 속 예진의 사진이 오늘따라 더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아졌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안방 서랍을 다시 열었다. 사진 앨범이 보였다. 꺼내서 먼지를 털고 한 장씩 넘기던 중 얇고 작은 흰 봉투 하나가 톡 떨어졌다. 두 번째 편지였다. 이번 편지에는 조금 더 가벼운 글씨체, 떨리는 송글씨, 마치 누워서 쓴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서 미안해요. 도윤 씨는 항상 무뚝뚝했죠. 근데 사실 나도 그랬어요. 밥 차려주고 옆에 앉아도 사랑해. 한마디를 목 끝에서 삼켰거든요. 그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서로 닮아 있었지. 표현은 서툴렀고 마음은 늘 아내만 담았던 부부. 기억나요? 결혼기념일에 내가 혼자 방에서 울고 있을 때. 당신은 말없이 와서 내 손 한번 꼭 잡아줬죠.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날 밤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만 들었어도 더 오래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그는 편지를 조심스레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그때는 몰랐다.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평생을 지켜줄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오후 도유는 또 하나의 편지를 찾았다. 책장 한 구석에 꽂혀 있던 오래된 수첩 안에서 발견한 세 번째 편지. 당신이 화낼 때마다 나는 진짜 작아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하루 종일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이 떠올랐다. 퇴근길. 피곤하고 짜증이 난 얼굴로 돌아온 어느 날. 식탁 위에 미지근한 된장국이 놓여 있었고 그는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았다. 국 좀 드지 그랬어요. 그 말에 예지는 조용히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 후 두 사람은 말없이 잠들었다. 그리고 그는 잊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니었나 보다. 당신이 한숨 쉴 때마다 나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별말 안 해도 다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웃는 날은 진짜 기뻤어요. 아무 일도 아닌 이야기에도 웃던 날. 그게 내 하루였어요. 도유는 편지를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다문다. 그가 기억 못한 순간들이 그녀에겐 얼마나 선명했을까. 해질 무렵 도유는 액자 옆에 국화 한 송이를 조용히 놓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봄비는 여전히 조용히 창밖을 적시고 있었다. 그의 마음에도 조용히.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아내가 남긴 3장의 편지. 그건 단순한 유서도, 작별도 아니었다. 그는 이제야 알았다. 그 편지들은 다시 살아가라는 부탁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비는 그쳤고 봄은 더 짙어졌다. 아파트 베란다 창문 너머로 철쭉이 피고 간간이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이도유는 그동안 받은 3통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어 서랍 안에 정리했다. 무언가 마무리된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도 있었다. 그리고 그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하나의 갈색 봉투를 발견했다. 크지 않은 봉투. 구석엔 작게 써 있는 한 문장. 이번 편지는 조금 엉뚱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읽어줘요. 그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 속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고 그 속엔 예상하지 못한 이름 하나가 등장했다. 도윤 씨.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 없는 삶에 조금은 익숙해졌겠죠. 아니면 아직도 내 사진에 매일 인사해요. 그럼 이젠. 그 사람을 한번 만나봐요. 내 말 들어줄 거죠. 그 사람 누구 이름이 이어졌다. 서영 언니요. 나보다 3살 많고 대학 때부터 친구였던 언니? 당신도 알죠. 장례식 날 조용히 와서 한참 울던 분. 도유는 눈을 감는다. 그날의 장례식.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았던 한 여인이 떠올랐다.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던 그 눈빛. 서영. 한서영. 사실은 언니랑 나. 몇 달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언니가 당신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거든요.
언니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너 없는 도윤 씨를 어떻게 보냐며 울더라고요. 편지를 읽으며 도윤은 숨을 삼켰다. 죽음을 준비하면서도 예지는 여전히 자신의 외로움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 아직 혼자죠. 밥도 대충 먹고 아침에 눈 뜰 이유도 없고 서영 언니는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괜찮다면 밥 한 끼만 같이 먹어요. 그건 나랑의 약속이라 생각해도 돼요. 도윤은 한동안 멍하니 편지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서랍 속 낡은 명함첩을 뒤졌다. 그 안엔 한서영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가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그는 메시지를 적었다. 서영 씨, 밥 한 끼 어때요? 보내기 직전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쉰다. 그리고 손가락을 천천히 뗐다. 며칠 후 마트 채소 코너에서 카트를 밀던 그는 우연히 그녀를 마주쳤다. 도윤 씨. 서영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서영 씨, 여기서 다 보내요. 그의 목소리는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녀가 먼저 조심스럽게 웃는다. 혹시 점심 아직 안 드셨어요? 작은 식당의 창가 자리. 햇살은 은은하게 테이블을 덮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놓여 있었다. 많은 말은 오가지 않았지만 어색한 침묵은 아니었다. 편지 받으셨나 봐요? 서영이 먼저 입을 연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제 네 번째 편지였어요. 서영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마지막까지 참 착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착해서 더 미안했어요. 내가 그만큼 못해줬거든요. 잠시 정적. 그리고 서영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예진이가 그랬어요. 도윤 씨는 표현은 못해도 매일 물컵 채워주는 그 손길이 사랑이었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다. 맞다. 그는 늘 무뚝뚝했고 손끝으로만 사랑을 전했다. 그랬는데 왜 그걸 살아있을 때 말 안 했을까요? 그는 중얼거렸다. 서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 말이 제일 어려운 법이니까요.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함께 식당을 나섰다. 거리는 따뜻한 봄 기운으로 가득했고 가로수엔 연두빛 새잎이 가득했다. 이렇게 밥 먹는 거 괜찮으셨다면 다음에도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영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밥 한 끼는 괜찮잖아요. 그날 밤 도윤은 우체통에서 또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5번째 편지였다. 밥 먹었어요. 서영 언니랑 밥 한 끼는 괜찮잖아요? 나도 언니랑 그 된장찌개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 식당 아직 있으면 좋겠다. 편지 아래엔 작은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두 사람의 웃는 얼굴, 그리고 생선구이 한 접시. 도윤은 문득 미소를 지었다. 예지는 여전히 그의 하루를 조심스럽게 이끌고 있었다. 주말 아침, 그는 작은 캐리어를 꺼냈다. 서랍 안에 보관된 6번째
편지 때문이었다. 도윤 씨, 당신은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난 아직도 그 바닷가에서 당신이 해준 말이 생생해요. 그는 수첩을 챙기고 조용히 기차표를 예매했다. 목적지는 남해. 예진이 좋아했던 조용한 바닷가 근처의 작은 마을. 예전 그들이 함께했던 해변으로. 펜션에 도착한 그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제 아내가 생전에 여기 왔을지도 모르는데요. 전계진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아주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 그분이시구나. 작년 여름에 혼자 오셨어요. 그리고는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거 맡기고 가셨어요. 남편분이 오시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펜션 방에 들어온 도유는 상자를 열었다. 안엔 작은 USB 하나와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여기 우리가 함께 걷던 바닷가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걷고 싶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이 영상 부끄럽지만 꼭 봐줬으면 해요. 그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화면 속엔 수척하지만 단정한 얼굴의 예진이 앉아 있었다. 안녕, 도윤 씨. 이 영상 보면 울지 말아요. 그냥 내가 고마웠다는 거 말하고 싶어서 찍은 거예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혹시 내가 없어도 당신이 웃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요. 영상이 끝나고도 도유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눈가엔 잔잔한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베란다에 나가 커피 한 잔을 들었다.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예진의 편지들, 그건 작별이 아니라 삶으로의 초대였다. 그리고 그 삶에는 이제 누군가가 곁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남해 바닷가에서 돌아온 이도윤은 며칠 동안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펜션에서 받아온 영상과 예진의 손편지는 아직도 그의 마음을 물들인 채 남아 있었다. 하루하루가 전보다 덜 쓸쓸했고 그는 이전보다 부드러워진 손길로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었다 닫는 일이 익숙해졌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 오후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아빠. 문을 열자 딸 수빈이 서 있었다. 길지 않은 머리에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살짝 수척해 보였다. 오랜만이네. 들어와라. 도유는 식탁 위에 된장국을 다시 드며 말했다. 미역은 없지만 네가 좋아하던 그 국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공기는 평온했다. 그러나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빈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빠, 제주도 다녀오셨어요.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엄마가 좋아했던 바닷가에 다녀왔지. 혼자요. 질문은 짧았지만 의미는 묵직했다. 도유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수빈은 눈길을 피하며 다시 물었다. 혹시? 누구 만나세요? 엄마 친구라는 분. 서영 아주머니. 그분이랑 식사하시는 거 누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도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몇 번 만났어. 네, 엄마가 편지로 부탁했거든.
서영 씨랑 밥이라도 먹으라고 수빈의 눈이 커졌다. 엄마가 그런 걸 왜 해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수빈아. 도유는 말없이 손을 뻗으려 했지만 수빈은 피했다. 솔직히. 저는 아직도 엄마 사진 보면 울어요. 근데 아빠는 벌써 다른 사람이랑 밥 먹고 여행까지 가고 그게 너무 빠른 거예요. 엄마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그 말에 도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빈은 눈시울을 붉히고 고개를 푹 숙였다. 그날 밤 도유는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서랍에서 또 한 통의 편지를 꺼냈다. 7번째 편지였다. 수빈이 화냈죠. 당연해요. 나라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도윤 씨, 시간이 지나면 수빈이도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날 배신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 걸 허락한 거라는 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예지는 정말로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떠났구나. 나는 당신이 웃는 얼굴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내가 없더라도 당신이 아침에 눈뜨고 햇살 속에 커피를 마시는 그 모습, 언젠가 다른 사람의 옆에서라도 그게 내가 바라는 진짜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며칠 후 도유는 조심스럽게 서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서영 씨, 혹시 산책 괜찮으세요? 잠시 후 짧은 답장이 왔다. 그럼요. 오늘처럼 햇살 좋은 날엔 같이 걷기 딱 좋죠.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공원. 두 사람은 벤치 옆 좁은 산책로를 천천히 걷고 있었다. 수빈이랑은 괜찮으세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은 어려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서영은 미소 지었다. 그 아이도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두 사람은 연못 앞 벤치에 앉았다. 바람은 산뜻했고 철쭉은 밝게 피어 있었다. 사실 저도 서영이 말을 이었다. 편지 한 통 받았어요. 예진이가 제게 준 마지막 편지. 도유는 놀라 서영을 바라봤다. 그 안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언니는 참 따뜻한 사람이니까 도윤 씨 마음 서서히 녹여줄 수 있을 거야. 그 문장 보고 한참 울었어요. 도윤의 손이 서영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닿았다. 잡지도 않았고 떼지도 않았다. 그저 거기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8번째 편지를 꺼냈다. 조금 두꺼운 봉투. 안에는 젊은 시절 두 사람의 바닷가 사진 한 장이 동봉되어 있었다. 사진 아래엔 작게 써 있었다. 당신과 있을 땐 세상이 참 따뜻했어요. 사실 내가 제일 무서웠던 건 암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었어요. 당신이 혼자 남겨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 속에서 천천히 무너질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편지를 읽던 도유는 숨을 삼켰다. 예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탁이에요. 나 너무 미워하지 말고 너무 오래 울지도 말고 당신은 다시 살아가야 해요. 당신은 아직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도유는 조용히 말했다. 예진아, 네가 내 등을 밀어주는구나.
일요일 오후 서영이 운영하는 북카페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다. 요즘 편지는 안 오세요. 서영이 웃으며 물었다. 아직 10통까지 받았어요. 아마 곧 오겠죠.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잖아요. 둘은 커피를 마시며 웃었다. 조용하고 따뜻한 웃음이었다. 도윤 씨는 언제 가장 많이 웃으세요? 서영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요즘은요. 서영 씨 얼굴 보면서요. 그 순간 서영은 멈칫하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거 반칙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우편함엔 기다리던 편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9번째 편지. 도윤 씨, 이제 좀 웃어요? 당신이 웃는 얼굴. 나는 정말 정말 좋아했어요. 그 웃음 덕분에 하루를 버틴 날도 많았어요. 그걸 모르죠. 편지를 읽으며 도윤은 오늘 서영과 함께 웃었던 장면을 떠올렸다. 진심으로, 가볍게, 처음으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웃은 날.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분명 당신이 웃는 걸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소를 잃지 마요. 그게 내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도윤은 편지를 천천히 접어 예진의 사진 옆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나 오늘 진심으로 웃었어. 봄의 절정. 공원엔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잔디밭 사이사이엔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들, 연인들, 그리고 소풍 온 학생들이 어우러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이 피 하늘을 날았다. 이도윤은 손에 작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공원 입구에 서 있었다. 새로 산 연한 하늘색 셔츠에 밝은 회색 재킷, 머리도 가지런히 빗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처럼. 아니, 정말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아침이었다. 멀리서 한서영이 걸어왔다. 흰 셔츠에 베이지색 재킷을 걸치고 소냉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생각보다 잘 어울리시네요. 그 색깔 옷 사실 처음 입는 거예요. 괜히 기분 내봤죠. 그 기분. 좋은데요. 서영은 살짝 웃으며 도윤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둘은 공원 안쪽의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기타 소리, 그리고 떨어지는 꽃잎, 작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도윤이 도시락을 꺼낸다. 김밥, 나물 몇 가지, 과일, 그리고 작은 병에 담긴 매실청. 이거 다 만드신 거예요. 김밥은 샀고요. 매실은 작년에 예진이가 담가둔 거예요. 서영의 손이 멈췄다. 조용히 매실병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사람은 정말 끝까지 대단했어요. 둘은 오래도록 먹고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벚꽃은 계속 흩날렸고 햇살은 그들의 그림자를 따뜻하게 감쌌다.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게 무슨 뜻일까 생각했어요. 도윤 씨가 다시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되었을 때 그걸 봄이라고 표현한 거 아닐까요? 도윤은 작게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지금이 봄이네요. 나도 마음속 겨울을 지나왔고. 서영은 가만히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말한다. 저도 겨울이 길었어요. 이제 우리 같이 봄을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도유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한켠 편지 묶음을 꺼냈다. 그중 새로 도착해 있던 10번째 편지를 펼쳤다. 도윤 씨, 우리는 봄에 다시 만나기로 했지요. 그 봄은 꼭 꽃이 피는 계절만은 아니에요. 당신 마음이 따뜻해지는 날, 그날이 바로 봄이에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당신을 보고 웃고 있다면 그게 내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에요. 편지를 접은 도유는 창가에 놓인 화분 옆에 편지를 올려두고 창밖의 벚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말대로 지금 내 마음에 봄이 왔어. 며칠이 흐르고 도윤의 생일이 다가왔다. 그날 아침 휴대폰은 조용했고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다. 예진 없이 맞는 첫 번째 생일, 미역국도, 케이크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중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똑똑 아주 조심스럽고 조용한 노크 소리였다. 문을 열자. 서영이 작은 봉투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오늘 생신이시죠? 도유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어떻게 서영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건넸다. 예진이가요.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걸 부탁했어요. 도윤 씨 생일날 꼭 이 도시락과 편지를 전해달라고요. 도윤은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봉투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도윤 생일에 미리 써두는 내 마음. 편지를 펼쳤다. 도윤 씨, 생일 축하해요. 올해는 내가 옆에 없어서 미역국 못 끓여주네요. 그래서 언니한테 부탁했어요. 내가 늘 만들던 그 방식 그대로 도시락을 열었다. 정갈하게 담긴 미역국과 나물, 가장자리엔 강된장이라 적힌 작은 통. 그가 가장 좋아하던 방식 그대로였다. 당신 생일날만큼은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길 바랐어요. 누가 뭘 해도 당신은 내가 사랑한 사람이고 당신이 웃는 날이 내가 제일 좋아하던 날이니까요. 도유는 젓가락을 들었다. 한 숟갈. 조심스럽게 미역국을 입에 넣는다. 뜨겁지 않은 국물 속에서 오래된 온기가 흘러나왔다. 서영이 조용히 말했다. 예진이 참 대단하죠?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보다 훨씬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말은 없었지만 표정엔 잔잔한 미소가 머물렀다. 도시락 바닥엔 작은 쪽지가 하나 더 있었다. 당신이 생일이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웃으면서 보내요. 그럼 나도 하늘에서 함께 웃을 수 있을 테니까요. 도유는 쪽지를 접어 지갑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미역국 한 그릇으로 시작된 첫 생일은 조금도 슬프지 않았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누군가의 손끝에서 다시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도유는 그 따뜻함을 놓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늦은 밤, 이도유는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에선 봄비가 다시금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엔 따뜻한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고요히 켜져 있었다.
그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마지막 봉투와 USB 하나가 담겨 있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마지막 이야기 꼭 혼자 있을 때 봐요. 도유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화면이 켜지고 예진의 모습이 나타났다. 조금 수척해진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입고 있는 것은 도윤이 가장 좋아했던 베이지색 가디건이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도윤 씨. 이 영상은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다. 당신이 이걸 볼 땐 난 당신 곁에 없겠죠. 하지만 당신이 살아가는 매일에 내 마음만은 꼭 닿기를 바랐어요. 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사실 처음 편지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겁이 났어요. 혹시 내가 떠난 뒤 그 편지들이 오히려 당신을 무겁게 만들까봐. 그런데 쓰다 보니 알게 됐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남기면 당신도 언젠가는 다시 걸어갈 수 있을 거라는 걸요. 그녀는 눈을 감고 다시 뜨며 미소 지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도윤 씨, 난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젠 당신이 나 없이도 행복했으면 해요. 그게 내 진짜 마지막 이야기예요. 영상이 끝났다. 화면은 꺼졌지만 도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눈물은 조용히 흘렀고 마음속에 오래도록 맴도는 문장 하나. 당신이 나 없이도 행복하길. USB 아래엔 짧은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당신이 나를 보내줄 수 있다면. 그게 내가 떠나는 이유가 되고 언젠가 당신이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에요. 도윤은 편지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빗소리는 슬픔이 아니라 한 계절의 끝자락에서 조용히 작별을 고하는 인사처럼 들렸다. 그는 마지막 편지를 작은 나무 상자에 담고 함께 했던 사진 한 장과 함께 봉인했다. 그리고 혼잣말로 말했다. 이제 정말 잘 가. 그날 저녁 도윤은 작은 꽃다발을 들고 북카페를 찾았다. 문을 열자 서영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도윤 씨 어쩐 일이세요? 오늘 그 편지들 마지막까지 다 읽었어요. 서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조심스레 꽃을 건넸다. 감사했어요. 그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그리고 조용히, 천천히 말을 꺼냈다. 이제 예진이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 대신 앞으로의 날들에는 서영 씨가 곁에 있어줬으면 해요. 서영의 눈동자가 조금 흔들렸다. 지금 그 말 진심이세요. 진심이에요. 나 이제 웃고 싶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2잔 내리고 싶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서영은 조용히 눈을 감고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 사람도 지금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며칠 뒤
도윤과 서영은 다시 공원에 나섰다. 오늘은 예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날이었다. 잔디밭 한가운데 돗자리를 펴고 마주 앉은 두 사람. 도윤은 봉투에서 한 장의 편지를 꺼냈다. 그 안엔 그가 예진에게 보내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 예진아, 이제서야 보내는 편지야. 조금 늦었지. 너 없는 하루하루가 정말 낯설고 무거웠어. 그런데 네 편지들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 너 없는 세상에서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두려웠는데 이제는 괜찮아. 고마웠고 미안했고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했어. 이제 나 서영 씨와 함께 살아가 보려 해. 내 사랑을 지고 그 사랑 절대 잊지 않을게. 그는 편지를 작은 유리병에 담아 헬륨 풍선에 묶었다. 서영이 함께 묶어주었다. 보낼까? 응. 손을 놓는 순간 풍선은 천천히 하늘 위로 떠올랐다. 하얀 구름 사이로 작은 유리병이 점처럼 멀어졌다. 벚꽃이 피 바람을 타고 두 사람을 감쌌다. 도유는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젠 정말 다시 사랑할게요. 서영은 눈물 맺힌 눈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지켜볼게요. 둘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말이 없어도 서로의 온기로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유는 커피를 내렸다. 이번엔 두 잔이었다. 창문을 열고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그는 혼잣말을 했다. 당신이 나를 보내줬기에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었어. 그리고 이제 봄은 다시 내 곁에 왔어.